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감찰부. 이 감찰부가 과연 감찰부에 독자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느냐, 내지는 독자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감찰부가 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하나씩 따져볼 텐데, 그 의혹은 왜 제기됐느냐? 이거는 감찰부가 너무 엉성하게 일을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과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한 게 24일 오후 6시 5분쯤입니다. 5분쯤이고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거는 25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지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얘기죠. 법원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자, 그러면 그 영장 발부의 시간이 언제인가? 왜냐하면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그 전날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아니면 그날 새벽에 발부받았거나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 기록을 열람해 봤더니 영장은 24일 저녁 8시쯤에 발부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을 보세요. 자, 직무 배제, 직무 정지, 그게 6시 5분인데 영장 발부는 8시간, 그러니까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몰랐다면, 직무 배제 사전에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직무 정지. 그리고 기자단에도 그거 발표하기,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기 40분 전에 통보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2시간 만에 발부받았다는 얘기는 그 6시 5분에 사전에 몰랐을 거 아닙니까? 감찰부는. 자기네들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6시 5분쯤에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장관님이 뭐 발표했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발표문 입수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게 뭐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6가지 직무 정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 직무 정지 사유 중에서 야,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이거 감찰해야 되는 거야? 뭐 수사해야 되는 거야? 어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하고 야, 그러면 이거 일단 수사를 하자.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자.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장 청구서 만들어서 법원에 보내서 그러면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그래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시간이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뭐 영장 청구 해본 사람이면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한 2,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장관 거 기자회견문 입수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이걸 감찰을 계속할 것이냐, 수사를 할 것이냐,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영장 청구서 쓰고 결재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법원에다가 내서 법원이 영장 심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물론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 영장보다는 좀 빨리 나오는 편이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해.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이제 그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6가지를 다 압수수색을 얘기를 했는데 다 기각되고 이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만 관해서만 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그거를 또 법원에서 심사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대검 감찰부에서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귀뜸을 받고 준비해 영장.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로 장관이 좀 이따가 뭐 직무 배제를 할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요러요러한 거를 수사를 해.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빨리 만들어서 미리 법원에다가 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건 뭐 지극히 합리적인 의혹이고요. 뭐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맞는 의혹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2시간 내에 끝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뭐 검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법무부가 사전에 귀뜸해주고 사실상 이 대검 감찰부를 법무부가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의혹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타임 시리즈별로, 시간별로 이러한 의혹이 있다.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하고 감찰부의 오미경 검사라는 사람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수사관들 뭐 이런저런 입회인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에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전화 통화 내용이 오묘합니다. 왜 오묘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국장님은 누구고 담당관님은 누굴까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전화 좀 크게 하면 들립니다. 근데 그 들은 사람 얘기가, 그 국장님은 심재철이고 검찰국장, 담당관님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다. 그 목소리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이 허 과장이라는 사람이 휴대전화에, 왜 휴대전화 이렇게 하면 어디 전화가 오면 그 뜨지 않습니까? 화면에. 거기에 보면 심재철 국장 전화 걸려온 그 화면이 뜨더라. 그래서 그걸 봤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압수수색을 결국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이 자리에만 없었을 뿐이지, 그 현장에만 없었을 뿐이지 전화를 통해서 사실상 지휘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이게 무슨 범죄냐면, 자, 우선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요, 이 감찰과 관련한 기밀 아닙니까, 이거는. 이것을 외부에 만약에 알렸다. 이거 알렸으니까 지시받고. 그렇으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공무상 비밀. 그러니까 감찰부 검사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게 되는 거죠.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자,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어제 저녁에 늦게 감찰부에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 참고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이첩을 받아서 검토를 한 결과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기했던 핵심 의혹은 뭐죠? 장관이 6시 5분에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8시쯤에 바로 그 당일날 8시쯤에 발부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관 발표를 몰랐다면 다 검토하고 결정하고 법원에 가서 영장 청구하고 작성을 해서 청구하고 영장 심사를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불가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가능을 어떻게 대검 감찰부가 가능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2시간 만에 이루어진 이 불가사의한 일,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자기네들도 불가사의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요 2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느님과 같은 일을 한 이런 대검 감찰부의 그 초능력에 대해서 감찰부 입장문에서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시인한 거라고 봅니다. 사전 교감서를 부인했지만 이 입장문을 보면 교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브리핑과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심재철 국장 내지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하고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의혹이 구체적으로 그거거든요.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화면에 심재철 국장 전화가 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 해명을 안 했습니다. 교감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교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교감. 국어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재철 국장, 박은정 담당관과 통화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시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화통화한 사실은. 의혹이 전화통화 했다가 의혹인데 교감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전화통화했다는 건 시인하는 것이죠. 전화통화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했어야 되니까 감찰부가. 그런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 발생을 법무부에다가 보고를 하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대검 감찰부가 왜 법무부에 그 감찰 내용을 보고합니까? 감찰 내용은요. 검찰총장한테도 보고 안 합니다. 근데 왜 사건 발생을 이 공무상 기밀을 더군다나 확정되지도 않은 기밀을 기밀 누설죄가 된다. 그랬더니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서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일 뿐이다. 자, 그러면 이 의혹이 뭐라고 그랬죠? 교감 의혹이라고 그랬죠. 교감. 그러면 사건 발생을 자기네들이 보고했는데 법무부에서 물어와서 설명해 줬다. 이건 교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죠. 교감은 그냥 대략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감을 전달했다. 감을 교환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감보다 감 10개쯤 교환한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뭘 이렇게 보고했고 물어오니까 설명을 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감 곱하기 10입니다. 이거는. 그럼 교감 의혹을 1000% 확인해 준 것이다. 고로 수사 대상이다. 그 다음에 또 정태원 감찰부 제3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3팀장을 압수수색 참여해서 3팀장이 이 압수수색을 반대하니까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에 이 정태원 팀장으로부터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 의사를 존중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압수수색 참여에 반대하니까 압수수색에 반대하니까 배제했다 하고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불참하겠다고 답변해서 존중했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사실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압수수색에 반대하니까 배제했다. 이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 그렇게 하고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이것도 참 황당한 것이 아니 대검 감찰부의 팀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압수수색을 나가고 감찰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라. 대검 감찰부에서 그런 식으로 그 업무 참여 여부를 결정하나요? 그러면 앞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찰부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대검 감찰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것은 사실상 불법을 시인한 게 된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인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시인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 다음에 법무부 간부들의 직권남용죄, 뭐 이런 부분이 엄연히 성립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찰부를 감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감찰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처벌할 사람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불법, 탈법, 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수많은 검사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지검, 뭐 심지어는 법무부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도 검찰국장한테 이의를 제기했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차장검사만 빼고 그 밑에 부장검사, 평검사들 모두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편일까요?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윤석열 사단을 바깥으로 다 내쫓고 추미애 장관이 2번에 걸쳐서 필터링을 거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편드는 게 아니고 정의의 길을 쫓고 있다. 이게 뭐냐? 위법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검 감찰부, 그런 걸 감찰해야 되는 대검 감찰부조차 이렇게 황당하게 위법 행위를 그것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대검 감찰부의 어제 그 불법성 시인 문자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